안녕하세요. 저는 비바 리포카에서 헤드 오브 데이터로 일하고 있는 강지훈입니다. 제가 토스라는 회사를 오게 된 지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에 가까운 회사들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이게 세상이 달라지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있었는데요. 보는 과정에서 제가 밖에서 본 토스는 너무나도 멋있는 회사여서 나도 저기서 저렇게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먼저 두들겨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서 제가 금융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와서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요. 뭐 규제나 법규나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요즘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토스는 올해 6월 기준으로 금융 앱 1위를 달성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써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30% 40%가 쓰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토스를 제가 늦게 왔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를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거대한 무엇인가를 만들기보다는 뭔가 사람들이 자잘하게 바로 바꾸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15년 토스 처음 만들어질 때 탄생 일화를 보면 단 은행 3개만을 먼저 빨리 해서 송금을 하게 했더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60만 명이 3개 은행밖에 송금이 지원이 되지 않는데 가입을 하는 등의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기존의 커리어를 봤을 때 이렇게 빠르고 민첩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뭐 검색 엔진을 만든다든지 뭐 AI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호흡을 가지고 있던 것보다 여기는 굉장히 빠른데, 그러면 그동안 빨리 진행된 것과 긴 호흡을 가진 게 충분히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스의 문화는 저는 그 토스 오기 전에 이제 창업도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투평 문화라든지 이런 걸 모두 그 이룬 회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토스는 뭐 20대 80%가 쓰는, 거의 젊은 분들은 거의 모두 쓰는 앱이 되었고 30대는 57%, 40대는 41%지만 이게 낮아 보이지만 사실 다른 금융 앱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금융 앱 사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면 꽤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전 국민을 분석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였어요. 그 다른 앱들에 비해서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충성도가 높다는 얘기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토스뱅크를 출범했습니다만 실제로 만들어지기 전부터 70%가 넘는 확률로 출시했을 때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점들은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근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스의 데이터를 다루는 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현재 이미 쌓인 데이터들도 만만치 않게 좋은 데이터를 잘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다음. 헌데 저희가 그동안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금융은 혁신을 이루기 어려워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뭐 크레딧 크레마라든지 로빈훗이라든지 뭐 많은 이런 자산 관리, 뭐 신용 정보 평가 이런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유니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뿐 아니라 온라인 결제인 스트라이프나 아니면 카드를 잘 이제 연동해주건 이제 이런 뭐 리볼트나 벤모 같은 회사들도 꽤 다들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 그러면 토스는 왜 더 저렇게 하지 못하지? 아니 할 수 있지로 말을 바꿔서 빨리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 같고, 한국의 규제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보다는 헤쳐나가면서 많은 데이터를 현재 이루어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와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 전에 이제 일했던 회사들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물론 토스도 2천만 사용자에 의한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뭐 검색 엔진 회사라든지 메신저 회사들의 거의 전 국민에 육박하는 데이터가 있지는 아직은 못하죠. 근데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유저들한테 좀 더 편리한 UI를 제공하고 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그리고 뭐 문서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것들이 빅테크 회사에서 이미 20-30% 이상의 비즈니스 임팩트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구글, 아마존, 애플 뭐 이런 회사들, MS를 포함한 이런 회사들은 지금까지 그 무한한 투자를 통해서 충분한 효과를 얻었다고 믿고 있고, 그게 스스로의 잠재력과 더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그 금융 앱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빅테크에서 이루어진 기술들이 버티컬로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 그 토스를 포함한 많은 그 한국의 다른 금융 회사들에서는 버티컬로 확장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그래프는 최근에 NLP라는 자연어 처리 영역에서의 그 얼마나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냐에 뜻하는 그 모델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네이버에서 수천억을 투자한 슈퍼컴퓨터를 사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GPT-3를 구겠다는 선언을 하고 발표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구글이 고양이를 인식했던 시기인 4-5년 전쯤으로부터 현재 그 사이에 우리가 자연어 처리상으로 발달했던 그 모델의 크기인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한 5년 전만 해도 12억을 투자했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어디선가 브레이크스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작은 모델을 했었을 때는 될 것 같은데 비즈니스에는 못 쓰겠어 정도였다고 하면, 최근 한 1년 사이에 모델이 GPT-3 빌리언 단위의 모델이 되면서 이게 비즈니스에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큰 화두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뿐 아니라 그 모델이 크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사실 현재 그런 검색 회사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수집 크롤링해서 많이 얻게 되고요. 뿐 아니라 뭐 구매 기록이나 검색 기록을 이용해서 보통 검색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그 금융에 대한 자산 관리라든지 금융을 개인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여지는 많은 데이터들을 고객 편의와 혹은 혁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GPT-3와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런 파라미터 수와 데이터가 결합돼서 완성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만 많다고 사실 데이터 많이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써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이런 로빈훗, 굉장히 세련된 증권 앱인 로빈훗 같은 앱이 있는 미국보다 한국이 실제로 온라인에서 금융 서비스 쓰는 빈도는 비율은 훨씬 높거든요. 보시면 이게 온라인 상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실제로 그 많은 혁신을 이룬 US 대비해서 저희가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얘기는 우리한테 데이터로 인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동안 밟아왔던 길인 어떤 구글이 먼저 밟았던 그 딥러닝이나 AI 기술들을 지금 버티컬로 확장이 되고 있고, 비교적 규제에 늦어졌던 금융의 섹터에서, 파이낸스에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널리 나아가 파이낸셜 애저 서비스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권에서도 사실 한 근 2-3년간 투자와 계획을 많이 냈어요. 마이데이터를 포함한 은행들도 데이터 조직을 신설하고 인프라를 투자한다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딥러닝이나 이런 AI 혹은 데이터의 기술들이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는 깨달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이크스루를 하기 위한 임계 지점이 높다 보니까 초기에 POC를 했을 때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많은 회사들이 일단 초기 투자를 처음부터 크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Y를 얻기 힘든, 이해를 하기 힘든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그러면은 작은 규모로 작은 데이터로 실험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10년 전에 CRM을 했듯이 그 수준에서 기존과 별반 다를 게 없네? 라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에 비해서 저희 토스에서는 빅테크에서 투자하는 만큼 과감한 투자와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금융업계에서 데이터라는 것은 어쨌든 보안과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잘못 저장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는 그걸 제일 잘 따를 수 있는 그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그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 데이터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결정 구조와 그다음에 토스 문화 자체가 이제 수평 문화다 보니까 어떤 제가 100억을 투자받기 위해서 많은 보고서를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닌 조금 더 누가 봐도 맞는 상황이면 그냥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를 통해서 진행이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토스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신용평가 관련된 최근에 이제 토스 은행 출범하고 토스 은행 통해서 저희 기존의 제1금융권 대비 좀 더 좋은 금리와 좋은 한도를 줄 수 있는, 그거는 토스 고객들이 토스에서 얼마나 토스를 잘 쓰고 있냐에 따라서 잘 동작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파이낸셜 정보들 그 신용평가 회사를 통해서 얻은 파이낸셜 정보들을 쓰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앱 사용량이나 그 외에 혹은 이제 그 머신러닝으로 구워진 임베딩이라고 부르는 학습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런 애들의 플랫폼화를 통한 그 내부의 엔지니어나 연구원들이 쉽게 개개별로 그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비즈니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영역들, 추천 타겟팅, 프로 디텍션이나 아니면 크레딧 스코어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원래 그 대부분의 이제 기술 기반 회사들은 다 잘 구축이 돼 있는데요. 물론 지금 토스 에즈 이즈 버전도 안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브렉스루 하려고 하는 규모와 그 전체 싸움에서 어느 정도 우리도 다른 회사들 구글이나 이제 네이버가 얘기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기존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앱의 그런 큰 규모의 모델이나 이런 게 아닌 하나하나의 화면에 있는 그 버튼이라든지 사용자들이 어떻게 빠져나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개개별로 분석을 해서 서비스를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서 좀 더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것을 한 1년간 저희가 노력해서 인프라 투자와 많은 모델러들을 채용하고 좋은 조직을 만들어서 토스에 한 내년 말쯤 됐을 때 AI 업계에서도 꽤 유명한 회사가 되고 싶다라는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스 헤드 오브 데이터 강지훈이었습니다.